네, 안녕하세요. 뽐뽐뽐뽐입니다. 오늘 굉장히 아늑한 곳에 왔어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 오늘은요, 넷플릭스와 함께하는 영화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뭐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집에서 영화 보는 시간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한창 넷플릭스에 빠져가지고 영화를 정말 많이 보는데 요즘에는 또 약간 좀 사랑사랑하고 약간 콩닥콩닥한 영화들이 땡기기도 하고 한 2주 만에 한 6편을 순삭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좀 마음에 드는 로맨스 코미디 중에서 정말 추천해주고 싶은 영화를 추천하는 시간입니다. 사실은 뭐 친구들이랑 함께 영화를 볼까 했는데 약간 로코가 약간 손발 오글오글한 그런 게 있잖아요. 뭔가 네, 자칫하면 막 친구랑 서로 막 때리면서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약간 혼자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해서 오늘은 혼자 영화를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본 영화들을 읊어볼게요. 굉장히 제목들이 길어요. 여러분들 잘 필기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로 키싱 부스.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이건 정말 혼자서 그냥 소리 한 소리 다 지르고 벽 한 부셔졌거든요. 몇 개? 그거랑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그리고 상사에 대처하는 로맨틱한 자세, 시에라 연애 대작전. 와, 나 진짜 많이 봤다. 어쩌다 로맨스.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5편을 봤고 하나, 오늘 키싱 부스 2를 저와 함께 보실 겁니다. 그 전에 키싱부스 1을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잘 못하지만 열심히 꺼내서 얘기를 해봐 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Listen. 자, 우선 엘이랑 리라는 친구가 있는데 둘은 어렸을 때부터 진짜 단짝 친구였어요. 그의 부모님도 단짝 친구였어가지고 알잖아요. 어렸을 때 그 귀염둥이들 막 둘이 막 규칙 정하고 이런 걸 둘이 정한 거야. 그 중에서 이제 9번째 규칙이 서로의 가족, 친척, 뭐 친형, 친누나, 자기들의 가족 안에서 서로 눈이 맞지 말자, 마음 주지 말자 규칙을 자기들끼리 정했는데, 근데 이런 규칙이 왜 있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깨랑 있겠죠. 엘이 리의 형 노아를 짝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그 규칙 때문에 그 짝사랑하는 마음을 좀 숨기고 지내다가 학교 모금 행사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키싱 부스를 열게 돼요. 거기서 이제 형 노아와 엘이 키스를 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지금 나갈지 모르겠는데 이 장면 정말 저 그거 보느라 손톱이 많이 부러졌거든요. 정말 이러면서 봤는데 정말 꼭 봐야 되는 그 장면이에요.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둘이 연애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것을 리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규칙을 깼잖아, 애기. 어떻게 될까? 좀 뒷부분이 궁금하면 원을 보고 오는 걸로 하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 두 배우가 키싱부스 1을 끝내고 실제로 연애를 했다고 해요. 지금은 헤어졌다고 하는데 헤어지고 나서 키싱부스 2를 또 찍었다고 합니다. 정말 뭐 헐리우드니까 뭐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뭔가 좀 더 설레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이제부터 영화를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둘이 아예 연애를 시작하기 시작했네. 4,800km의 롱거리 연애를 하면 근데 너무 롱거리다. 마음이 쉽지 않을까? 근데 제가 확실히 요즘에 로코를 보면서 느낀 게 뭔가 기분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가볍게 진짜 보기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이 동생이랑 사귈 것 같아, 나중에. 너무 이쁜데? 여자 주인공 너무 이쁜 것 같아. 시작은 원이랑 다를 게 없어요. 진짜 신기한 게 고등학교 때 차 타고 다닌다니까요. 우와, 학교 저렇게 가면 진짜 맨날 가겠다. 당연히 맨날 가야지. 와우, 언니들 왜 이렇게 잘 만나는 커플들한테는 이런 말들이 많을까? 그쵸? 남한테 참 관심사가 많아, 사람들. 여자
남자친구가 답장 안 하면 학교에 전화했어. Text, call, send me a messenger pigeon, whatever it is. 비둘기 다리에 묶어서라도 보내래 편지. 근데 이런 거 자체를 한다는 게 되게 뭔가 신기해. 학교에서 이런 거를 허락해준다는 것 자체가 진짜 훨씬 근데 배우들이 둘이 사귀었다는 거잖아. 대박. 어떻게 촬영했지? 만난다. 아 근데 확실히 이 남자 주인공 형이 잘생기긴 했네. 어머 어머. 아 근데 둘이 되게 사랑스럽게 1편에서 되게 사랑스럽게 데이트하더라고. 이렇게 너무 행복하면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건데. 진짜 연애했었던 사이라니까. 정말 너무 멋있다. 뭐야, 상상이야 뭐야. 아 끝났다. 아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화네. 명언. 와 저건 진짜 연애하는 사람들의 헐. 헐 충격. 뭐야 그게 세대야? 네, 여러분들 키싱부스 2를 이렇게 보고 왔는데요. 네, 이렇게 로맨스 코미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려고 해요. 옛날에 드라마 촬영했을 때 감독님께서 추천해줬던 드라마인데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라는 제목인데 굉장히 길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그 나오는 주인공이 친근해요. 왜냐,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한국계 혼혈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의 원작이 소설인데 소설 원작자가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설정도 한국인의 그런 혼혈도 넣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주인공 라라진이 어렸을 때 좋아하는 남자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를 이렇게 숨겨놓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동생이 그 편지를 그 모든 편지지들의 그런 주인공들에게 다 나눠주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에피소드가 생기는 그런 내용인데 그 편지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이 라라진의 친언니의 전남친인 거야. 친언니의 전남친이니까 이게 좀 쑥스럽고 뭔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동생이 다 뿌려가지고 그걸 받게 됐잖아. 그 사람이. 근데 마주치게 된 거야. 창피해 안 창피해? 창피하죠. 그래서 또 다른 친구인 피터라는 그 다른 편지의 주인공인 피터에게 다시 키스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펼쳐진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 라라지는 언니의 전남친한테 편지 보냈던 걸 뭐 피하기 위해서 서로 계약연애를 하기 시작합니다. 계약연애라고 하니까 뭐 벌써 재밌지 않나요? 뭔가 살짝 뻔할 것 같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에피소드 진짜 재밌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벌써 그 2번째가 나왔대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PS 여전히 널 사랑해 라는 거고요. 전편이 워낙 너무 재밌게 나와가지고 그것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나름 상큼상큼하고 그 무엇보다 한국 노래나 이런 게 좀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추천입니다.
네, 여러분들 또 다음 추천해줄 영화는요. 제목이 상사에 대처하는 로맨틱한 자세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굉장히 신박하고 묘한 매력이 있어요. 뭐냐면 주인공 하퍼와 찰리라는 주인공들이 일에 중독된 이 상사들 아래에서 굉장히 힘들어요, 둘 다. 당연히 힘들지, 일에 미쳐있으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둘이 계획을 짜기 시작해요. 우리 차라리 그러면 저 둘을 이해해주자. 일 말고 사랑에 빠지면은 뭔가 일을 좀 내려놓지 않을까, 그럼 우리도 편하지 않을까 해서 둘을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두 상사를 이어주기 위해서 야구를 보러 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이제 야구를 보는데, 여러분들 야구하면 뭐예요? 키스타임이죠? 네, 바로 그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은 진짜로 보는 나도 키스해! 이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원하고 뭔가 같이 응원하게 되는 그 정도의 뭔가 끌림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거는 우리 뽀송 여러분들 중에서 뭔가 사내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좋은 로맨스 코미디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추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또 소개해줄 영화는요. 이 영화 진짜 재밌어요. 시에라 연애 대작전이라는 영화인데요. 약간 좀 지금 나 자신감이 없다, 뭔가 좀 많이 좀 처져 있다, 다시 자존감이, 이러신 분들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영화입니다. 대충 좀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나오는 주인공 시에라랑 베로니카가 있는데요. 시에라는 얼굴이 조금 이쁘지 않아. 대신에 공부를 진짜 잘해. 근데 또 베로니카는 엄청 이뻐. 근데 공부를 진짜 못해. 베로니카가 장난을 치겠다고 헌팅을 한 남자들에게 시에라의 번호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시에라한테 연락이 온 거야. 베로니카인 줄 알고 연락을 했는데 시에라인 거지. 그래서 시에라가 내가 너에게 공부하는 법을 알려줄 테니 나는 이 친구랑 연애할 수 있게 너가 좀 도와줘 하면서 생기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뭔가 벌써 재밌지 않나요? 다 벌써 재밌대요. 근데 내용이 재미없을 수가 없는 내용이야. 이제 베로니카가 시에라 대신에 셀카도 찍어서 보내주고 그냥 거의 대신 연애를 해주는 거죠. 영상통화도 립싱크로 해가지고 대신 얘기해주고 했는데, 이제 직접 그 헌팅 남과 만나게 되는 시간이 된 거예요. 뭐 시에라가 나갈 수 없으니까 베로니카가 나갔는데, 이 장면이 진짜 재밌는 장면인데, 이렇게 눈을 가리게 하고서 이제 키스를 하는데, 그때 잠깐 시에라가 나와서 키스하고, 키스가 끝나면 다시 베로니카가 나와서 바꿔치기 하면서 계속 키스를 하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웃긴데 대충 이해하죠? 지금 생각하는 그거 바로 그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네, 아무튼 이 영화도 뭔가 새로운 것 같아서 즐겁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보시고 나면은 왜 자존감 떨어지신 분에게 이 영화를 추천했는지 아마 다들 아시게 될 거니까요. 한번 심심할 때 편하게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다음이 이제 마지막 추천 영화인데요. 제목은 어쩌다 로맨스라는 영화인데, 이거를 가장 최근에 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재밌어요. 정말 웃음 코드도 진짜 많고,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나탈리아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주인공이 로맨스를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로맨스 코미디의 단점을 친구한테 3시간 넘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로맨스 코미디를 싫어하는 친구인데, 이제 평소처럼 이제 친구가 언니인 것 같아요. 언니인데 이제 이 언니가 평상시처럼 지하철 가다가 가방 소매치기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디 가지마 하면서 막 이제 소매치기랑 같이 막 몸싸움을 하다가 어디에 머리에 딱 부딪혀가지고 깨보니까, 진짜 더 웃긴 게, 여러분들 중요한 게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가 19세도 아닌 15세도 아닌 13세 로맨스 세계에 갇혀버린 거죠. 어떻겠습니까? 에? 그래서 약간 좀 야시꾸리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다시 돌아가고, 야시꾸리한 장면이 나올 때마다 다시 돌아오고, 13세니까 욕도 못하니까 욕할 때마다 짹짹짹짹 막 이렇게 되고. I think I'm trapped in a... My life has become a... Come on! What did I do to deserve this? 이런 설정은 진짜 웃기더라고요. 재밌고, 실제로 일어날 수 없을 법한 일들?
이어서 더 재밌게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연기도 너무너무 잘하세요, 주인공님이. 그리고 뭔가 전하는 메시지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자 하고서 뭐 뛰어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진짜 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너무 좋은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 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너무너무 추천하는 영화입니다. 저조차도 뭔가 진짜 많은 힘을 얻었던, 뭔가 내용은 가볍지만 전해준 메시지는 무거운, 약간 뭔가 정확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제가 평소에 자주 보고 추천해주고 싶었던 영화를 함께 공유하고 싶었고, 여러분들도 재미있는 영화가 있다면 저에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댓글에다가 많이 추천도 해주시고, 어쨌든 뭐 로맨스 코미디든 뭐든 여러분들 집에서 이렇게 저처럼 좀 영화 보는 느낌 내면서 뭔가 과자도 맛있게 먹으면서 집에서 이런 느낌 내는 것도 너무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영화 집에서 이제 잘 보시면서 즐거운 여름 보내세요, 여러분들. 그럼 오늘도 저희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pom이었습니다. 나도 로코의 주인공이 되겠어.